페이지요. 대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이요. 자, 103번이요. 사자죠. 그럼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이제 사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자는 본인이 있죠. 본인이 있고 이건 사자가 있죠. 사자가 있고 여기요. 갑에게 이렇게 전달하겠단 말이죠. 본인이 원래는요. 의사하고 표시를 결정을 해요. 사자는요. 1번, 또 2번요. 본인이 의사하고요. 표시를 결정을 해요. 사자의 경우는. 그래서 사자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달기관이요. 전달기관의 사자. 갑한테 전달했더니 가서 을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부도달. 여기요. 표시요. 표시기관으로 사자죠. 표시를 좀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했어요.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시상의 착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고요. 하나는요. 표시기관의 사자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자는요. 본인이요. 의사표시를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해요. 뭐를요? 의사표시를 본인이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죠? 여기는 사자죠? 여기 지금 사자인가요? 이 사자는요, 뭐냐? 사자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왜요? 여러분 보면 한 5살, 6살짜리요. 심부름 하러 가면 얼추 잘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 능력이 없어도 심부름 하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또 열받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가서 옆집 아줌마 좀 오라고 그래. 이렇게 옆집 이모 오라고 그래. 그러면요, 최현중 눌러놓고 뭐라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 기분 나쁘면요, 우리 엄마가 당신 절대 오지 말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그럼 뭐요? 그럼 걔가요, 사자가요, 표시를 잘못하는 거죠. 알죠? 자기 누나가요, 여기 철수 오빠한테 좀 편지 좀 갖다 주고 와. 그랬는데요, 철수를 한 번도 사준 적 없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갖다요? 철수한테 갖다 주지 아니고 찰남이한테 갖다 주죠? 알겠죠? 그럼요, 편지가요, 잘못 가. 알죠? 그걸 부도달의 문제라고 하죠. 표시를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걸리는 있으면 되고요. 본인은요, 모든 의사표시를 본인이 결정하니까요. 의사표시 하자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이때 본인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특징이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가끔 이런 보면 사자의 경우도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사자는 표시기관으로서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에서 한번 문제되고요. 착오에서 한번 문제가 돼요. 왜요? 여기 보면 표시상의 착오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요, 이게 왜 대리 영역인데, 대리는요, 갑이 있죠. 갑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하잖아요. 본인, 여기 상대방 병이 있죠.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을이 있으면 이걸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이것을 뭐란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대리행위. 이 사람 뭐라 하죠?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이 있고요. 그럼 여기요, 대리효과가 있죠. 대리효과, 이렇게. 얘를 뭐란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보면 이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럼 결국요,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자죠. 하자가 있다.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하니까요. 대리인이.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하니까 하자가 있으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봐봐요. 자기가 계약을 했죠. 계약했는데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대리 효과는 본인한테 가죠. 본인한테 간단 말은 대리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대리는 누구일 필요는 없어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요. 그런데요, 사자는 의사 능력 없어도 돼.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기요, 의사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인은 대리 효과의 기속 주체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 대리권을 말한다? 대리권을 권한이다, 자격이다, 그 다음에 지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한이다, 자격이다, 지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자기한테 법률 효과가 미치면 그걸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직 갑만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대리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대리인이 의사표시 결정하니까 하자 여부는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대리하고 사자가 약간 다른 것이죠. 약간 알겠죠? 사자에서는요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에서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 대리인은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자는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말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요 우리가 대리에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이요. 그런데 사자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약간 달라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사자는 의사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사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104번은요 대리인과 효력을 발생해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 틀렸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 대리인은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죠.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하고요. 106번 대리는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자를 판단하고요. 107번 사자는요 사자에 관한 의사 표시는 본인이 효과 의사를 결정을 해. 누가 효과 의사를 결정해? 본인. 이런 거의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108번은요 혼인이죠. 혼인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돼요? 대리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혼인은 대리가 허용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대리가 허용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요 그런데 109번은요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들은 안 하고요 별 필요 없는 것들만요 대리를 허용을 해요. 알겠죠? 자 109번은요 대리는 불법행위요 대리가 허용 안 돼요. 불법행위. 왜 불법행위 안 되죠? 이 말이에요. 봐봐 갑이요 봐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 대리인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요 둘이 싸움이 붙어서 폭행이 있었어. 그 폭행에 대해서는 본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은 권리 능력이요. 권리 능력이 인정이 있어요. 권리 능력. 행위 능력자가 아니고 본인은 권리 능력.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봐봐요. 봐봐. 이때 권리 능력은 돈 받을 때 대리효과, 돈 받을 때 권리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만약에 본인이요 대리인한테 수권하죠. 수권. 권한을 소유하죠. 권한을 소유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또 있어야 돼. 권한을 소유할 때는. 그러니까 대리에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그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 뭘 할 때? 귀속할 때 귀속. 그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러면 써. 거기다가 밑에 왔어. 110번 밑에다가 본인이 틀렸어. 110번 본인이 수권 행위를 하려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요 111번은요 채권 양도의 통지 동그라미. 통지는 뭐죠? 관념의 통지죠. 즉 준법률을 이용해서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 의체고죠. 최고고죠.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어요. 관념의 통지하고 의사의 통지하고. 자 112번은요 이건 우리가 법률 해석에서 이미 배웠죠. 본인이요 대리인을 통해서 상대방과 계약을 해. 그런데 본인과 상대방의 의사가요 일치를 해.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라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본인과 상대방이다 이 말이죠. 본인과 상대방. 알겠죠? 자 수권행위죠. 113 대리권을 봐봐. 여기 봐봐. 대리권. 아까 대리권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권은 자격이다, 권한이다, 지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리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리권은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본인한테 모든 것을 본인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대외적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114 수권행위는요 수권행위는 내부적 법률관계와 개념상 구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봐. 이것은 사실 아마 시험이 어디서 나왔죠? 세무사 시험이 나왔나요? 이것은 시험 낼 게 없었나 봐요. 아주 옛날에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문제 2016년이면요 지금은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이미 모든 이론이 다 정비가 돼 있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데. 자 이런 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위임인이에요. 위임인이고 이 사람이 수임인이에요. 수임인.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뭘 준다?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을 주죠. 이렇게요. 그래서 위임장을 주면은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돼요? 위임 계약이 이루어져. 위임 계약. 그럼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 자, 봐. 계약은 뭐냐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뭐라 한다? 원인행위죠. 그래서 이 계약을,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관계. 원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임장을 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기초적 내부관계다. 똑같아. 알겠죠? 이게 지금 뭐죠?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 결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보통 결과로서 보통은 대리권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리권이 나오면은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수임인을 보통 대리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리권은요 반드시 이렇게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해서도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뭐냐면 이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위임계약하고 수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라는 것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대의 사실이 없는 한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을을 뭐로 보겠다? 대리인으로 보겠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위임하고 그가 뭐하고요? 대리권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고용계약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회사에 고용을 하면은 회사 대표이사예요. 그 통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총무부장이라든가 총무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병원이면 병원장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횡령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모든 피용자에게 해서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고용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대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보통은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주면은 보통의 경우는 뭐가 발생한다?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대 사실이 없으면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개는 언제 다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위임장을 주고 대리권도 줬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위임계약이 종료가 3개월간 했는데 3개월이 끝났어. 그럼 위임관계는 끝났죠? 그럼 대리권도 끝났느냐? 보통의 경우는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 경우는 위임계약이 끝나면 대리권도 같이 끝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임장 따로 대리권 따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임계약이 종료돼도 수권행위 자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왜? 대리권은 수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 따로 수권행위 따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계약이잖아.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본인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이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를. 그래서 그럼요. 조심해야죠. 대리인은요.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는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요. 대리권이 발생하죠. 대리권. 그러면 아무리 제한 능력자가 할지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위임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참고 정도만 잘하면 돼요. 수권행위는 내부적 법률 관계 출거 위임 계약 이 말이죠. 위임 계약과 개념상으로는 구별된다. 115번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 그래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뭐란다? 증명을 해야 되고요. 너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 그것은 대리권 수여행위로 보지 않아요. 대리권 수여행위가 아니다. 117번요. 대리권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암묵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암묵적인 뭐죠? 묵시적이죠.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방임한다. 여기까지 하나요. 사실상 용태 여기 줄고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도 있다. 이건 맞는 말인데요. 공인 노무상과 시험에는 뭐라고 하냐? 이게요. 사실상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이 추단될 수도 있다. 올해요. 올해 나온 공인 노무사 시험에 이 밑에만 원래 사실상 용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먼저 겉모습을 가지고 대리인인 것처럼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마치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과 비슷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뭐라 한다? 한마디로 그 위에 있는 거 두 줄, 그것을 한마디로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그런데요, 이번에 공인노무사 시험은요, 밑도 끝도 없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될 수 있다, 이렇게 났다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그 위에 봐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임했다. 아, 그럼 이건 누구나 보더라도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사실상 용태라는 뜻이거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시험에. 알겠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사실상 용태란 말이 무슨 말이다? 용태란 말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이다, 이 말이죠. 자, 118번은요, 임의 대리 이권은 수권행위죠. 임의 대리권 수권행위. 법정 대리권은요,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지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120번 보면, 자, 이제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대리권이 뭔가 하는 것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을이죠. 갑이 을한테 뭐를 줘요? 대리권을 주는 거죠. 대리권. 그러면 이 대리권은요, 대리권은 뭐 한다? 대리권은 뭐를 하고? 발생하고, 대리권은 변경하고, 그러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발생은 뭐가 있죠? 법정 대리가 있고,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 이러면요, 내가 말하는 게 법정 대리인가 임의 대리인가 봐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 법률 행위.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여기요?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고, 이건 법률 행위죠. 말이 다르죠. 법률 행위는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기 위해서 하죠. 단독 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 계약이 있죠. 단독 행위는 뭐가 있어? 본인의 뭐가 있어? 수권행위. 일방적 의사표시 수권행위는 단독 행위죠. 계약은요, 뭐가 있다?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말하면 반대약자 없으면 위임 계약을 주면은, 위임장을 주면은 뭐가 나온다? 대리권이 나온다. 그걸 임의 대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고 하나는 단독행위죠. 계약과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변경이죠. 이 변경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대리권이 남용이 되면은 무권 대리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왜요?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말한다?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은요, 공통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임의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고, 법정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법정대리권 소멸 언제 하죠? 법정은 그렇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되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임의대리에만 있는 거 뭐지? 임의대리에만 위임계약이 종료가 되거나 수권행위가 뭐가 되거나 철회가 되면은 임의대리권이 소멸하죠. 공통적인 것은 뭐가 있죠? 본인의 사망밖에 없어. 오직 본인의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인의 한정 후견 된다 안 된다? 본인은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사망. 본인은 사망. 알겠죠? 그것을 잘 알겠죠? 박사님께서 보면 이 범위는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한 것이 있고, 불분명,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분명하다면 대리권 범위 아니냐, 대리권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대리권의 남용은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단 말이죠. 대리권의 제한이죠. 그럼 대리권의 제한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공동대리가 있죠. 알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쌍방대리,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공동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서 본다?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수권행위 한번 봤죠? 수권행위. 그 다음에 수권행위 봤죠? 여기요? 수권행위. 그 다음에 뭘 본다? 대리권의 범위를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범위는요, 범위가 불분명하죠? 그럼 보존행위 및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만자 동그라미 만, 이런 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한다고? 무슨 행위하고? 보존 행위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라고? 이용하고, 뭐라고? 계량이라고.
이용하고 계량이라고. 알겠죠? 이 전부를 한번 봐봐. 이렇게 읽을 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알겠죠? 됐나요? 지금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용 계량행위만 맞는 말이죠. 근데 봐봐요. 보존행위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용 계량행위를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근데 뭐가 안 돼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는요. 둘 다를 다 더하면은 보존행위만 그러면 돼. 즉 뭐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면 돼.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돼.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아.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어. 그때는 만이란 말을 써. 알겠죠? 여기서 보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그랬죠? 알겠죠? 그때는 다 포함했을 때. 자, 125번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죠? 보존행위 뭐라고 돼 있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보존행위가 뭐냐?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다. 기억 틀렸죠? 없다. 소멸시로 중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만 만자 들어가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돼. 디귿 틀렸어. 디귿. 니은요? 미등기 부동산에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기억하고 디귿이 틀리죠. 122.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이미 대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권리의 성질이 변하더라도 된다 안 돼. 변하더라도 본인한테 이익고 손해 필요 없어. 안 돼. 그 다음에 성질을 변화시키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둘 다 틀렸어. 알겠죠? 성질이 변하면 무조건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뒤에서는요.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소유하였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 체결 거기까지 그걸 먼저 까만 것을 보존행위라고 그래.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죠. 근데 예금을 주식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 거기 줄 것이고 대여하는 행위 주식으로 전환 이퀄 대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안 된다. 맞죠? 늘은요 대리권이 있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123번은요 대리권 범위가 정하지 않죠?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처분행위도 OX 처분행위는 알 수가 없다. 보존행위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죠. 이제 대리권 범위 네다. 임의 대리는요 맨 끝에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죠. 125번은요 체결의 대리권은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어마무시 낮죠. 기억은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금을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잔금 지급 채무는 소멸한다. 왜요? 갑에게 전달하든 말든 관계없이 일단 대리는 뭐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잔금을 수령 이퀄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그러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갑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이미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잔금을 다 지급한 거예요.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의 잔금 채무는 소멸한다. 접줄 곳서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 가능.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니은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은 중도가 잔금을 말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116은요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이죠. 잔금 지급기를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는 125번하고 126번하고 해서 전부가 다죠.
대리권의 범위 왜죠? 왜? 왜는요? 매매계약 체결 들어가면 체결, 예금계약의 체결, 예금. 담보로 대출이나 처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27번 틀렸죠? 128번 수령이죠. 수령 권한. 근데 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하려면 본인의 소권이 있어야 되죠? 맞죠? 129번요. 체결이죠? 체결이면 뭐는 절대로 안 된다? 해제. 해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매매계약 체결이 될 거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된다. 해제는 안 된다. 기억 봐봐.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을 갖는다. OX, X. 너는요 어떠한 계약에 체결이 될 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틀렸죠? 그래서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리는 득이 다 틀렸다고. 알겠죠? 그냥 129는 다 틀렸죠? 매매 계약에서 시험은 뭐라 나온다? 계약 체결인데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없다. 해제할 수 있다. 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다 틀렸다 이 말이죠. 130번은요 매수죠. 매수. 집 사러 갔는데 인가에 가서 뭐하고 써? 산 집을 다시 뭐하고 써? 팔과 좀 매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한이 있다. 틀렸죠? 130. 131은요 매도하고죠. 매도하고 오라겠던 인간에서 자기 자신한테 대물 변제를 해버렸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죠. 여러분 대리권의 남용은요 항상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인이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했다. 여기까지.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여기까지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이러면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즉 뭐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것을 뭐라 한다? 107조 제1항 단서 거기 줄고 제107조 제1항 단서 이것을 비진입 표시를 유추해서 가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되고요. 134로 131-1번이라서 131-1번 보면 133이죠. 133-1 133-1이라고 써가지고 옆에다가 알겠죠? 무권대리 불성립. 무권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 왜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무권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 각자 그 다음에 기업 각자. 너는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틀렸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공동 대리가 아니에요. 무슨 대리다? 각자가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할 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 원칙은 각자고 수권행위가 있을 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 그럼 여기요 디귿은요 여러 명이다. 그럼 무조건 공동이다. OX, X. 자, 그 다음 또 써. 거기다 니을이라고 써서 니을 경례 디귿 니을 위반시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위반시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죠. 135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슨 계약이다? 강행 규정이다. OX X죠. 왜요? 본인의 성락이 있으면 되잖아. 136번에서 본인의 성락이 있으면 이거 저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죠. 알겠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 뭐죠?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135, 136 틀렸죠? 137은 갑으로부터 갑소유 부동산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죠. 그런데요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됐다. 매수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스스로 매수인이 되죠. 그래서 뭐란다? 자기계약이다. 옆줄 긋고 무권대리행위다. 무권대리행위. 그래서 자기계약을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요. 자, 기억은요 본인이 자기계약에 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자기 계약을 허락한 경우 이렇게 됐죠. 미리 허락. 그래서 뭐죠? 우리가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니은요 본인의 허락이죠. 자기와 법령이 자기 계약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죠. 자기 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138은요. 증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등에서 지위에서 자기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한테 증여하죠. 이것은 자기 계약이지만 미성년자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그래서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여러분요 본인의 허락에서 뭐 할 수 있다? 쌍방대리. 본인의 허락에서 뭐 할 수 있다? 쌍방대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41 법무사죠.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할 수 있다. 법무사. 기억 보면 대리는 부동산 매매 계약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이죠. 등기 신청 쌍방 대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사채 알선업자. 봐봐. 거기가 니은인데요. 잘못됐네요. 니은인데 사채 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할 수록 권한을 수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채 알선업자도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니은하고 디귿은 사채 알선업자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142번은요. 141은 뭐냐면 의리가 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 줄고요. 예금 인출의 대리권을 부여. 의뢰 갑에 대한 금전 채권의 기한이 도래 줄고요. 예금을 인출해서 자신의 변제에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알죠?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봐봐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돈 빌렸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요. 그 우리 법전에 뭐라 나왔다? 본인의 허락을 얻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채무 이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자기 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해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 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를 해줘. 이때 면제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채무를 뭐 한다? 면제하죠, 면제.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자기 계약 쌍방 대리죠? 자기 계약하고 쌍방 대리 금지잖아요. 여기서 원칙 안 되죠, 원칙. 그런데 뭐가 있으면요, 본인의 승낙이죠? 본인 승낙이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채무 이행. 그럼 채무 이행이죠? 채무 이행은 본인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본인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본인이 승낙. 어느 경우죠? 본인이 승낙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뭐가 있어?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기한미도래. 기한미도래죠? 기한미도래 채무이행이죠?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채무이행을 하고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이것은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 몇 번이죠? 142번에 니은이죠. 니은. 자기 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뭐 해주는 것? 면제해 주는 것. 면제. 그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요, 본인한테 불이익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본인한테 유리하면은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지문이요, 지금 본인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왜 불리해요? 지금요, 자기 계약에 따라 본인이 대리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대리인이 면제해 주죠? 그럼 대리인 면제는 본인한테 유리하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빚졌어. 빚을 졌는데 대리인이 그걸 면제해 준대.
비친 걸.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본이죠? 갑이 을인데요. 을이 갑한테 본인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본인이 빚을 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인이 그걸 면제해줘. 그럼 본인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럼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를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계약 쌍방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본인한테 손해가 되니까 못하는 거죠. 본인이 유리하다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대리인이 그것을 면제하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OX, X 이렇게. 143은요.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되는 대주권이 엄청 붙었죠.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죠. 자기 쌍방 대리지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여기서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무효이다 이렇게. 대리인이 채무 이행을 위해서 자기의 계약으로 대물 변제나 경계 줄고요. 대물 변제나 경계는 본인한테 손해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 대물 변제 경계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틀렸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는 5가지요. 대물 변제 경계, 다툼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알겠죠? 이렇게 5가지. 145는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는 규정은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다 적용되고요.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다 적용되고요. 또 145-1이라서 145-1서 뭐라 쓰냐면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무권대리 이렇게. 아까 여러분 무권대리가 아닌 거 하나 있다겠는데 뭐가 있다겠죠? 무권대리가 아닌 거 하나 있어. 뭐가 있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위반해도 무권대리가 안 돼.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니까. 알겠죠? 그런데 무권대리가 된 것 2가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대리죠? 공동대리 원칙이죠? 그것을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렇게. 자,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인에 대해서 성년 호경 개시가 있다? 그럼 대리권 소멸하죠. 자, 기억은요? 이미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이 개시되죠? 대리권 소멸이죠. 늘은요, 피해 성년 의견 또는 파산자가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러면 그때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147. 원인된 법률관계 줄고 그것을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숙권행위를 뭐한다? 철회. 둘 중에 하나죠. 이미 대리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든지 숙권행위가 철회되든지 이렇게. 기억은요.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하면 이미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숙권행위를 처리하죠. 그럼 대리권 소멸이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든지. 너는요. 줄과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된 대리권은 뭐라고 얘기해? 이미대리.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라고 얘기해? 위임계약. 위임계약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요. 임의대리에서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면 숙권행위를 철회해서 임의대리권을 말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임의대리권만 있는 거 2가지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숙권행위를 막거나 철회하거나 2가지.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대리권 소멸에 관한 것을 쭉 이제 한번 봐요. 이미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건 본인 사망이죠. 대리인 사망이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대리인이 한정 의견 개시는 소멸 사유가 아니죠. 대리인이 파산은 소멸 사유죠. 대리인의 성의로운 개시 소멸 사유죠. 본인의 성의로운 의견 본인 된다 안 되죠. 본인은 성의로운 개시 안 돼. 5번요. 대리인의 파산이죠.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 소멸이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 숙권행위를 뭐랬다? 철회. 숙권행위를 철회. 그러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149. 법정 대리권이죠. 본인의 사망. 숙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권이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법정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숙권행위 철회는 임의 대리권. 그러면 대리인의 사망, 파산, 본인의 행위 능력 취득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본인의 행위 능력 취득 또는 회복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행위 능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권은 뭐가 돼? 소멸하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돼요?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자, 150번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법정 대리인 갑이 사망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사망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갑이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그건 괜찮죠. 대리인은 술도 못 마셔요. 대리인이 어느 날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술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을이 사망한 경우 법정 대리인인 갑의 대리권이죠. 을이 누구죠? 본인이 사망이다.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피성령 후견인, 갑이 누구냐?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피성령 후견이 되면 소멸하죠. 을이 본인이요. 본인이 성년이 된 경우 친권자 갑의 대리권이죠. 성년이 되면 갑의 대리권은 뭐다? 소멸하죠. 무슨 대리다? 뭐죠? 무슨 대리권이니까 소멸되죠?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 언제 소멸한다? 성년이 되면 소멸하죠. 6번이요. 갑이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파산 선고하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경우에 소멸하고 어느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가를 하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인데요. 이것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죠?